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결국 산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내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었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자세한 마감 지수를 통해서 시장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고개를 조금 들면서 약보합권 0.0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 켜줬네요.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 0.13% 상승한 68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율도 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환율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1,459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매파적인 금리 인하,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더 튀어오르는, 더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매파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1,450원대 위에서 움직이는 환율인데요. 지금 환전을 하는 사람의 수도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외환 시장의 전망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역시나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기관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239억 원어치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 역시도 이 매매량,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 홀로만이 9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는데요. 과연 기관 홀로만이 방어를 해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테마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이 한국에 닥터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닥터지 같은 경우는 이 달팽이 크림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특히나 이 중소형주들,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 시세를 내줬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도 5%, 클리오 4%, 파마리서치 3.9%, 거진 4% 가까운 상승 시세를 내줬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이죠. 지금 화장품 북미향으로 일본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중 어떻게 보면 그런 항목 중 하나인데 수출주로 인해서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쪽이 바로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화장품 우리가 환율 수혜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지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상방 쪽으로 기울일 수 있을지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이 드론 금지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추가적인 병력을 지원한다, 자폭 드론 지원하는 거를 추진 중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드론 관련주들 상승 시세를 내줬습니다. 특히나 에이럭스가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죠. 오늘 장에서 10% 넘게 상승 흐름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 드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게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로 엮이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론 쪽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드론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상승 분위기를 또 타면서 움직였는데요. 과연 앞으로 드론주들 일론 머스크 향으로 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조선과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조선소 로봇 업계, 로봇 시장의 새로운 또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박 수준은 늘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생산 인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로봇 업계 또 조선 업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성재 용접이 가능한 이 협동 로봇을 이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주, 특히나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현대차 그룹의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족 보행 로봇이 크리스마스를 또 맞아서 산타 복장을 입고서 공중제비를 도는 그런 영상까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쪽으로 지분이 있는 클리북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21%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과연 로봇주 지금 조선과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멘텀이 얼만큼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일 휴장인 관계로 오늘은 좀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한산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타가 오늘 시장에 오지 않았죠. 혹은 시차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연말까지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일단 휴일인데 뭐 하시나요? 내일은 집에서 좀 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휴일 맞이로 내일은 편하게 방송 보시라고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여줬고 국내 증시도 혼조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이 휴일인 만큼 아무래도 지루한 흐름을 오전장, 오후장 내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세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일 휴일장에 앞서서 위험 회피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투자 성과가 상당히 안 좋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가 안 좋았던 만큼 내년의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도 온전히 수익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성과가 좋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탄탄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 주식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 그 준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QR코드 찍고 저희 공부방에도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좋은 정보를 통해서 내년에 준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 준비 잘 하시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연말 전략까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산타가 오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 사실 올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또 어린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동요가 있듯이 올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 산타를 기다렸을 텐데 결국에는 산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연말이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네네. 그 가운데서도 투자 전략만 잘 세운다면 분명히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연말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뭐 크게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율 부분을 봤을 그렇죠. 때도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을 봤을 때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은 제가 방송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영역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바뀌는데 첫 해에 항상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러한 부분은 그 기대감에 연말 국내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봤을 때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나왔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죠. 어제 같은 경우엔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고
계엄령 이후에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지수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외국인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기간, 지금 기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을 지금 교체하는 과정을 가져가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좀 외국인의 수급, 지금 오늘 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연말 동안에 우리가 올해 또 연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겠죠. 시장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외국인이 어떠한 향방을 또 택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워낙에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갑작스럽게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이 치솟았죠. 이런 부분까지 장중에 한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또 10개 종목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짚어주실 건지 이렇게 딱 나오고 있네요. 어떤 종목 먼저 짚어주실 건가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았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3천당 제한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바로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시초가에 좀 진입하지 말고 움직임을 한번 보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고 나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목 자체는 모멘텀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상한가 이후에 하락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왜 하락이 나왔는지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계약건 어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시 내용 중에 허가 취득 실패 시 계약 해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지금 캐나다 허가 과정을 모두 다 보고 나서 계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계약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허가 진행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허가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가 진행 과정에서 저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 미국 계약건의 상대방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허가 취득 실패 시 계약 해지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좀 오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시장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오늘 하락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아일리아라는 바이오 시밀러와 더해서 GLP-1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계약건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유럽, 일본 계약건이 모두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업데이트만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이 회사가 내년부터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GLP-1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오늘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감한 내용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은 과도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이제는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진입 가능한 구역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계약건이 굉장히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갭 라인을 띄우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 가격을 보여줬습니다만 장대 음봉 그리고 거래량이 전일 상한가를 만들었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면서 사실 오늘의 음봉은 상당히 안 좋은 음봉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늘 음봉을 만들어냈었던 이유 자체가 시장이 조금은 과해서 오버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방등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구간은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어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부터 보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00당
상장 제약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관련해서 계약건으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실패 시 계약 해지라는 내용이 또 나오면서 바로 8%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어제장에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오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 나도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종목 대응 같은 경우에 장중에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이 종목 같이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클로봇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한번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오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중에 대장격으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사실 로봇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멘텀 조선과 같이 간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랑 네, 또 연관이 맞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더 상승 시세를 내뿜을 수 있을까요? 로봇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이 맞아요. 나왔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으로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큰 하락을 보여줬을 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엔 당연히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AI, 로봇, 바이오, 금리 인하 시에 굉장히 좋은 업종이다.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큰 성장성,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클로봇 같은 경우엔 새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정됐다는 이슈 이러한 부분과 보스턴 다이나믹스 협력사라는 부분이 겹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클로봇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 국내 지능형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캔들 자체가 21선까지 돌파 자리가 나와서 단기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들과는 조금 다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매출이라는 부분에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만 조금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합쳐진다면 굉장히 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모가 대비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앞선 물량들을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그걸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고 정책 모멘텀과 더해서 단기적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클로봇에 대해서 잡아주셨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사실 밸류나 기술적인 부분은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실적 같은 경우에 뒷받침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탔을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강한 터라 이렇게 장 마감한 이후에 시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중에 가치 타점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시장 상황 장 중에 한번 시시각각 변하는데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입장하셔서 연말 준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네. 지금 두 번째 종목밖에 안 됐네요. 네, 제가 지금 잠깐 깜빡했나 봐요. 지금 마지막 종목도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오늘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만들어냈던 신세계 INC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삼청당 제약과 같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삼청당 제약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종목은 빨간불을 또 켰어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 어떻게 봐야 INC 될까요?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는 하락을 보여줬지만 장중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돌렸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와 만난 정용진 회장 이 이슈가 신세계 INC 상한가 그리고 오늘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테일 테크 전문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만 본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나와도 밸류에이션적 부담은 조금은 덜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시총이 약 2,400억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이 오늘 한 4천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시총을 거의 2번이나 회전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타성 자금이 굉장히 크게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덜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심으로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는 게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낮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 구간에서도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상당히 덜합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컸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나올 매물대도 굉장히 두꺼워졌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이 종목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시라면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 계속해서 관심 두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 관심에서 좀 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만났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2배 정도 올랐다라는 사실, 트럼프 이슈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을 잘 캐치해서 장중에 바로 진입하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 차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세계 INC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잠시 관망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투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2,5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 볼 수는 없겠죠. 장중에 어떤 종목들 시장에서 튀어오를 만한 가능성, 선취매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장중에 공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장중에 좋은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교육할 수 있는 공부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도 또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꼭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올림픽 종목 리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는 산타가 오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선물들 들고 오시는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 산타님께서 또 오늘 오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제가 사실 앞서서 살짝 실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전문가님께 선물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매매 기법 강의라든지 오늘 뭐 동영상 자료가 담긴 거를 또 선물처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네.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좀 서둘렀거든요. 어떤 선물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법 강의, 단순히 신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법, 왜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제가 동영상으로 좀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신호만 맞춰서 진입을 하셨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확률은 훨씬 높겠죠. 하지만 그 신호가 왜 나오는지까지 이해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기법 강의도 많이 드리고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게 기법에 대한 강의를 녹화한 게 있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QR코드 찍고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기법 강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장중에 방송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QR코드 찍고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요일날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 그 주 한 주에 대한 시장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공략하는 종목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떠한 종목들을 보고 대응을 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실제로 도움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하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한다는 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 시장이 끝나기 때문에 2024년 국내 시장의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성과 어떠신가요? 대부분 아마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사로도 잘 나와 있죠. 이유나 잘 나가는데 한국 증시는 최악이다. 제가 2009년에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현재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힘들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유럽 위기, 이라크 전쟁,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만 보였던 한 해라고 봐야겠죠. 물론 상반기에는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긴 구간 동안에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성과에 굉장히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올해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특히 국내 시장과 비슷한 섹터에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29%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는 8%가 하락을 보여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에 국내 증시가 76위입니다. 꼴찌라고 봐야겠죠. 올해 국내 시장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글로벌 모든 국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유독 국내 증시만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은 어떻게 될까 살펴봐야겠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증권사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입니다. 이 부분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준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2회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5번 정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죠. 금리 인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2025년 시장에
안 좋은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국내 증시 코스피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세입니다. 내년의 경기 전망이 하향세라고 봐야겠죠. 특히 그것을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자체의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졌다.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주식을 다 팔고 정리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분명히 악재들은 있지만 속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속도 조절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왜 미국은 금리 속도를 늦췄을까요? 이유는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은 상향이 되고 있고 다만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한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물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왔던 PCE 물가 같은 경우에 잘 나왔죠. 물가에 대한 변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대로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도 조절이 나오긴 합니다만 미국의 경기 전망이 상향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도 어제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중국의 경기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국가인 건 다들 아시죠? 가장 큰 수출하는 나라 미국과 중국입니다. 두 축에서 미국 경기 전망도 상향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속도를 조절을 한다. 중국도 10월 중순부터 경기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국내 수출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내 증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반도체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다른 업종들의 충분한 수출로 인한 성과가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면 2025년 당연히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완벽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12개월 예상 PER로 봤을 때 8.2배, PBR로 0.8배. 역사적으로 PBR 0.8배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부분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PBR 0.8배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 구간이 나왔다. 그렇다면 악재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저평가 영역에서 낙폭 과대를 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이 기회고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장 어떻게 될까? 경기 전망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많았지만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낙폭 과대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 적절한 종목을 통해서 2025년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저점이 언제야? 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힌트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통신주의 움직임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는 차트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SK텔레콤 차트입니다. 그리고 KT 대표적인 통신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던 구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주들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1월 달에 고점 찍고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 말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항상 좋은 업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통신주들은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앞서 차트를 보여줬지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배당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통신주들은 상승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시장을 하락할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2000년 이후로 통신주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이후가 지수의 저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SKT와 KT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11월 달 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KT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2개월 뒤에 저점을 형성한다. 그게 대부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월에 고점을 찍었다. 2개월이 지나면 언제죠? 1월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신주로 봤을 때 힌트를 한번 얻어보자면
우리는 1월 달에 지수 저점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잘 해서 1월 달에 저점을 찍은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해 보신다면 2025년 한 해를 굉장히 크게 놀라운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떠한 종목,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과대낙폭 시장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사실 올해 국내 증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대만 증시 29% 오를 때 코스피는 8%나 내리면서 한국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꼴찌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무료 온라인 방송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연초 그런 전략까지 잡아주시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또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방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연말 선물 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여러분들께 기법 강의가 담긴 동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종목을 고르는 방법, 단순 매매 기술 영상이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심도 있게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영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영상 아무 때나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챙겨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오셔서 오늘장에서 나도 기법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기법 영상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리뷰할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리뷰를 바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뷰 종목 JVM 일진전기 그린케미칼입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뷰 종목을 통해서 제가 드린 종목, 목표가 달성한 종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JVM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로팔 제조, 자동 제조기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의 다변화로 내년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저평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누적해 가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자. 그래서 목표가도 조금은 높게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부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장을 보여줬고 아까 말씀드린 로보팔과 관련된 제조 제품이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제시를 해드린 게 아니고 재무적인 분석 그리고 모멘텀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저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사실 12월 9일 날 매수를 진행을 할 때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이 없는 위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밸류적인 매력도를 생각을 해봤을 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알다시피 지속적인 상승 자리 나왔고 목표가를 좀 높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을 동반하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엔 지수가 눌리는 구간에서도 눌리는 구간이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에 구성을 했을 때 내 포트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종목 리뷰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힌트를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눌릴 때 고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 1,450원 높죠. 하지만 이 고환율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치솟는 환율에 웃고 우는 기업들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웃었을까?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웃었겠죠. 이 업체 초고압 변압기 케이블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올해 실적 성장도 굉장히 높고 내년에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25%의 성장을 보여줬고 수주권이나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내년의 성장도 굉장히 좋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 환율까지 올랐다? 1,450원이다. 4분기 실적 어떨까요?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종목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슈팅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지수 대비로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준다? 당연히 이러한 종목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목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점 돌파 시에는 강한 슈팅도 가능하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드린 모멘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은 어제도 리뷰를 드렸습니다만 장중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리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 탄소 포집과 관련된 테마에 좀 엮이면서 같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기초 화합물 제조 업체로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인데요. 실적은 뭐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꺾이긴 했습니다만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200%에 넘는 성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하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오늘 리뷰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자, 갭라인이 나왔던 6,000원 라인, 이 라인을 기준선으로 두고 7,500원 이 라인, 박스권 내에서 이 라인에서 움직일 때는 단기적인 매매 하셔도 됩니다. 이 7,500원 돌파하고 종가까지 마감을 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6,000원이 깨질 때는 단기적인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진입 시점을 제시를 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이 박스권 내에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리뷰로 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제가 QR코드 찍고 공부방에 제가 들어오시면 이러한 장중에 대응 방법은 제가 따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러한 종목들 대응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성과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 어쩜 이렇게 종목 발굴을 잘 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그린케미칼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 치고 올라왔죠. 그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발굴하는 눈 자체가 남다르신데 이렇게 종목 발굴하는 매매 기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를 오늘 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처럼 좋은 종목 한번 발굴해 내보고 싶다. 그냥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왜 나오는지 이렇게 정확한 분석까지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동영상 강의 모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꼭 한번 동영상 강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중 NCS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 오타가 좀 났네요. 내연기관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내연기관. 전기차 모듈이 28%, 그리고 중요한 ESS 56%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로 좀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ESS가 주력인 회사라고 봐야 되고 ESS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전기차 모듈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ESS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진 전기 속에서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력 수요에 기반한 ESS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고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ESS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내년에 실적 성장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라는 부분, 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 전지와 좀 엮여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컸지만 이제부터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캔들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21선 돌파한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성장만 보여준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엔 지금 시초가로 다음날 시초가로 진입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유선통신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TP-링크, 이거 대부분 가정에서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공유기입니다. 공유기에 대한 판매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왜 그럼 공유기를 판매 금지를 검토할 거야? 보안상의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인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머큐리 이 업체가 북미한 무선 공유기를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좀 생겼을 때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 부분에서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이슈 그리고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선 반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실적은 안 좋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부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거기에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다. 부채는 줄어들고 회사의 돈은 쌓여가고 있다. 재무적으로 안정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성만 보여주면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돌파하면서 21선 위에, 이평선 위에 저항선 라인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재료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이 조금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지만 분할로 좀 진입을 하셔라라고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에 맞게 진입하신다면 좋은 성과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올림픽 종목 두 종목이나 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 한번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종목 발굴을 잘 해내시잖아요. 이렇게 발굴을 하는 기법 강의까지도 선물처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처럼 종목 잘 발굴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시간 지금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